유럽산에 이어 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제주 지역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전수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징용물질에 동원된 제주 해녀를 취재했습니다. 제주 연안의 바다 사막화로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성게와 톳 등 수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호텔 공급 과잉에 사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분양형 호텔들이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유럽산에 이어 국내산 계란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산란계 농가의 계란 유통을 금지하고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산란계 농장에 조사원들이 투입됐습니다. 생산된 계란을 살피며 무작위로 계란을 수거합니다. 도내 산란계 농가는 일반과 무항생제 인증을 포함해 37곳. 제주도는 이들 모든 농가에 계란 반출을 금지하고 살충제 성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산란계 3천 마리 이상 사육 농가에 계란 출하를 중단하고 전수 검사하라는 정부 방침보다 대상을 강화한 겁니다. 농가들은 AI 종식 한 달여 만에 덮친 살충제 계란 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AI다, 무도이다 지금 이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계란은 매일 생산돼서 매일 판매가 돼야 되는데 하루에 몇 천만 원씩 피해를 보고 있죠. 대형 매장에서도 계란 진열대는 텅텅 비었습니다. 살충제 성분 검출 소식에 대형 매장들이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단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당장 불안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계란까지도 AI 때문에 걱정도 많았었는데 살충제까지도 걱정되게 만들어서. 대형마트 3곳은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란 판매를 전면 중단할 방침이어서 일시적인 달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하루 생산되는 계란은 53만 개. 제주도는 빠르면 사흘 안에 전수검사를 완료해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유통을 허용하고 잔류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은 모두 수거해 폐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 해녀들도 강제징용돼 일본에서 물질을 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쟁통의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데다 정확히 몇 명이 끌려갔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치바현으로 징용물질을 갔던 홍석랑 할머니.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화약의 원료로 쓰이는 감태와 우뭇가사리를 채취했습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고향을 떠나 일본에 온 지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홍 할머니는 광복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물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조차 힘들지만 고향에서 물질을 하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 많이 잡았어요? 바다 들어가면? 뭐? 이빨 잡아. 뭐 잡았어요? 뭐? 아비야라.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출가 물질을 간 해녀는 모두 1,600여 명. 이 가운데 상당수가 징용 물질에 동원됐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의 해녀들인 경우는 정신대로 가지 않고 일본의 감태를 자르기 위해서 출가물질, 징용물질의 그런 성격을 띠고 일본에 가서도 이제 작업을 했던. 광복이 된 지 70년이 훌쩍 지나면서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물질을 했던 해녀들의 아픔까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다양한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제주국립묘지 조성과 보훈회관 건립 등 제주 지역의 보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귀포시 세연교 일대에서는 서귀포여고를 비롯한 도내 고교생들이 공연을 펼쳤고 저녁에는 제주국제관악제 8.15 경축행진과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해녀들의 주 소득원 중에 하나인 성게와 토채취가 올해는 모두 끝이 났는데요. 해녀들의 표정은 좋지가 않습니다. 생산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해녀들의 태왁이 서귀포 앞바다를 가득 수놓았습니다. 성게철을 맞아 마을 해녀들이 물질에 나선 것. 깊은 숨을 참고 자맥질을 할 때마다 성게가 잡혀 올라옵니다. 한나절 물질에 망사리는 가득 찼지만 씨알은 예년만 못합니다. 잡혀도 이제 성게가 원래는 이제 물조류가 안 맞았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크지를 못해서 크지도 못하고 여물도 잘 안 들고 원래는 이 성게가 완전 흉년이라. 지난해 제주 연안에서 잡힌 성게는 모두 84톤. 2년 전보다 30% 감소했고 올해는 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톳 생산량도 270톤으로 5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바다 사막화로 불리는 갯녹음이 제주 연안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조사에서도 제주 연안 안반의 35%에서 갯녹음이 관측됐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갯녹음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갯녹음이 확산되면서 우리 특히 마을 나자에 서식하는 유용 수산 자원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번지는 갯녹음의 어획량이 자꾸 줄면서 제주도는 먼 바다의 어린 성게를 앞바다로 옮겨와 키우게 하고 경쟁 해조류를 제거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도서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제주도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등 8개 도서지역에 2027년까지 예산 460억 원을 투입해 생활기반시설과 소득시설을 확충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추포도가 처음 포함됐고 추자도 멸치액젓 가공공장 신설과 쓰레기 소각시설 확충, 비양도 월파 방지시설 보강공사 등의 세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몇 년 전부터 관광객이 급증하자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분양형 호텔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숙박시설 공급 과잉에 사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분양형 호텔들이 약속했던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어서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 시내 중심가의 한 분양형 호텔. 호텔 영업을 중단한다는 현수막과 함께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분양가의 10%를 1년 동안 주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투자자들이 새로운 업체에 관리를 맡기겠다며 호텔을 점유하고 나선 겁니다. 투자자들은 기존 운영업체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기존 운영업체도 투자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 기존 운영사에 계약 위반으로 주인이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미루면서 영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급을 했으나 행사가 부족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킵을 하거나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제주시 조천읍의 또 다른 분양형 호텔에서도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분양형 호텔은 74곳에 객실은 18,000여 개. 경영난이 심각해질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 제주 관광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 호텔급에 맞는 서비스를 못하고 있고 덤핑 등을 함에 있어서 기존 관광 호텔에 아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격 수준을 다운시키면서 서로가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사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호텔 객실 가동률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여서 추가 피해가 속출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는 토지 분할과 지목 변경, 합병 등 이동 필지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검증합니다. 대상은 도로와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5,700여 필지로 감정평가사를 통해 주변 지역 땅값과 가격 비교 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검증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제주지방은 북부와 동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시 김령의 낮 최고 기온이 34.6도까지 오르는 등 전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한때 지역별로 소나기가 내려 우도에는 19.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무덥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상수도 허가를 미끼로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도의원 S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S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애월읍의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업자로부터 상수도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가스가 폭발해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의 한 주택 부엌에서 가스가 폭발해 55살 홍모 씨 등 2명이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엌에 LPG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가스레인지를 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 설치율은 20.3%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강원 80.6%, 부산 78.7% 순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